전 세계 모든 도시들은 거대하고 웅장한 경기장을 만드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경기장은 운동 선수들뿐만 아니라 건축가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곳이죠. 도시 한복판의 우뚝 선 경기장은 나라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2000년 전에 건설된 세계 최초의 경기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대 경기장은 과대망상에 걸린 한 정치가가 계획하고 고대 건축기술로 완성됐는데요. 오늘날까지 고대 건축기술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은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치적인 이유에서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건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최첨단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고대 건축 기술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로 완성된 최근의 경기장과 서기 70년에 건설된 최초의 경기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런던 외곽에 위치한 웸블리 경기장은 현재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첨단 건축 기술이 모두 동원된 이곳은 총 9만 명을 수용하고 거대한 지붕이 움직이면서 관중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렇게 초현대적인 경기장을 짓는 건축 기술은 어디서부터 유래했을까요? 현대 첨단 건축 기술이 해답은 아닙니다. 그 해답은 2000년 전에 건축된 고대 로마 원형 경기장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로마의 원형 경기장은 고대 건축가가 아닌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역시 현대 정치가들과 똑같은 이유로 콜로세움입니다. 도시의 외관을 좋게 하고 도시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였죠. 베스파시아누스가 통치할 무렵 로마엔 3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실업 상태였기 때문에 황제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었습니다. In Rome there were revolts, there was looting, there were murders, people were rioting in the streets. This was a terrible time of confusion, of chaos in the city, and it was finally with Vespasian that stability was brought to Rome. 베스파시아누스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초대형 원형 경기장을 건설함으로써 로마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리라 믿었죠. 수백 년 동안 로마 제국 곳곳에 원형 경기장을 건설했지만 베스파시아누스가 계획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는 5만 5천 명에 달하는 관중을 수용하면서 어느 자리든 전망이 좋고 한낮에 햇빛을 피할 수 있으며 출입하기 쉽고 먹을 음식과 볼거리가 풍부한 대형 경기장을 원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폭군 네로 황제의 황금 궁전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원형 경기장을 건설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I think Vespasian wanted to make a statement in building the Colosseum. It wasn't just to build a wonder of the world, it was to build something in the very spot where the previous Emperor Nero had his palace. In doing this, he was saying to the Roman people, I'm making a wonder, but it isn't for myself. It's for you, and it's in this same spot. 베스파시아누스가 제시한 광대한 계획은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거대한 원형 경기장 건설 계획은 혼잡한 도시 한가운데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오늘날에도 로마는 좁은 도로 어딜 가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서기 80년에도 로마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아주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모형을 살펴보면 얼마나 혼잡한 도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4스퀘어 마일에 모여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혼잡한 도시 한가운데 건설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물건을 똑바로 들어올리는 크레인이었습니다. 다행히 로마인들은 30m가 넘는 높은 수로를 건설할 때 쓰던 장비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사용되던 크레인에 대한 단서는 로마의 건축 개발업자였던 하테리어스의 무덤 벽면에 있습니다. 문제는 고대 크레인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했을까 하는 것인데 전 세계를 찾아다닌 끝에 사용 가능한 모형을 독일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의 크레인과 똑같은 모형인데요. 크기도 크고 모양도 근사합니다. 그러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린 캘리포니아 남부에 사는 솜씨 좋은 목수이자 건축업자인 데이빗 노튼에게 부탁했습니다. 데이빗은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실제로 작동한 고대 로마의 크레인 모형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 크기와 똑같은 완벽한 모형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크레인의 다양한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모형을 원하는 것이죠. 작업실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니어서 우린 근처 들판에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Well, the most daunting part to recreating this Roman crane was actually moving those huge beams that make up the A-frame. Those are literally half trees, and moving them is really no small feat. 제한된 시간과 돈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밑에서 일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크레인은 고층 건물 공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 장비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웸블리 경기장 재건축 현장에서 사용되는 크레인들을 보면서 이것이 고대 로마 크레인에서 발전한 것임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죠. 데이빗 노튼은 사흘 동안 꼬박 톱질하고 망치질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능력을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So, are you confident it's going to work? Well, we'll find out Let's right do it now. right now, crunch Okay, time. come on, Lead the way, let's go. Chief. Now, I understand there are some very serious do's and don'ts about operating this thing, right? Absolutely. So tell me. Absolutely. Well, you've got a couple of spokes here that could take your head off if you actually got your head out there while it's spinning. Okay, so I should stay in the cage. Keep That's rule hands number and one. arms inside the cage at all times. Okay, good. Grease. Yeah, looks ugly. Very nasty to get on your clothes, will not come out. Okay, here I go. 이 크레인의 구조를 설명해드리죠. 제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퀴를 돌리면 저 바깥에 있는 짐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보기보단 무겁습니다. 인간 크기의 햄스터 쳇바퀴를 돌리면 도르래에서 로프를 감고 있는 축을 회전시킵니다. 2000년 전 실물 크기의 로마 크레인 역시 사람들이 직접 돌렸습니다. 그땐 노예 5명이 동시에 바퀴를 돌렸는데요. 지금은 저 혼자 하고 있지만 어쨌든 크레인에 연결된 도르래 덕분에 4대 1의 비율로 힘을 아낄 수 있죠. 도르래가 없다면 200kg에 달하는 시멘트 블록을 저 혼자 들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크레인 모형을 보면 고대 로마 크레인의 핵심 부분이자 크레인의 작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주요 메커니즘은 바로 도르래였습니다. 도르래의 가장 큰 장점은 도르래를 한꺼번에 여러 개 사용하면 그만큼 힘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도르래 2개면 힘을 2배로, 3개면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르래 3개를 복합 도르래로 연결해서 물건을 3m 들어 올리려면 9m의 밧줄이 필요합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여기 복합 도르래가 있고 이 돌의 무게는 90kg입니다. 혼자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도르래를 사용하면 이 얘기는 달라집니다. 조금만 힘을 써도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죠. 바로 이 복합 도르래가 로마 크레인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건설됐죠. Well, Roman cranes been very important. It's a part of Roman technology and they were used for every major building project. It's very difficult to get large-scale blocks, ashlar blocks, masonry to higher heights in the building. And so it was very important to get a crane to do this heavy lifting work. 불가능한 건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정치적 야심 덕분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건설 장비가 발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건축 기술은 발전을 거듭했지만 오늘날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고대 로마의 건축 기술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이 웅장한 경기장의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로마의 건축 기술자들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5만 명을 수용하는 관중석은 처음 듣는 얘기였고 햇빛 가리는 차양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으며 지지대 없이 50m에 달하는 높은 벽면은 현실 불가능한 일이었죠. When Vespasian came up with this idea, it must have caused a great deal of encouragement and pride and excitement in the builders of Rome. And Vespasian really, gave them some parameters that would have challenged them incredibly. Most importantly, I think, the timeline. He really wanted to get this thing done quickly. 황제는 10년 안에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걸 차치하더라도 네로 황제의 연못이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물을 빼내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One problem was just to put it in an area that had been a lake. You needed to drain the lake. You needed to make sure that you had a proper bedding for the building because you were going up many, many feet into the air. And so you needed good, strong bedrock to do this. And we know that the Romans were natural historians, were geologists. 호수의 물을 빼내기 위해서 로마의 건축가들은 테베레강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도랑을 깊게 팠습니다. 호수의 물이 자연스럽게 강 쪽으로 흘러가기 위해서였죠. 그 다음 로마의 건축가들은 수많은 크레인을 가져와서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I believe, and this is a personal theory, that the Colosseum was set up as a competition. That there were different workforces, different collegia perhaps, different groups of people who were competing on this to see who could finish it first. And we see that the building seems to have been put up in halves, even quarters. It's not all uniform. 콘크리트 역시 경기장 건설에 꼭 필요합니다. 웸블리 경기장 공사에도 거의 84,000 입방미터에 달하는 콘크리트가 사용됐죠. 콘크리트는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The ancient Romans! 그렇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자연으로부터 콘크리트를 얻었습니다. 여기 있는 화산재를 물에 섞으면 바위처럼 단단해지죠. 원형 경기장이 완공되기 1년 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가 폼페이시를 완전히 휩쓸었고 폼페이 시민들은 끔찍한 돌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화산재는 고대 로마인들이 원형 경기장 건설에 사용한 콘크리트의 중요한 원료였습니다. 여기 있는 화산재에 석회가루 조금과 자갈 조금 그리고 티베레강에서 떠온 물을 섞으면 콘크리트가 되는데요. 이것은 현대 콘크리트보다 더 튼튼합니다. And they combined that with making wooden shuttering. They could actually build things in wood and then pour the concrete in, slake it carefully, cure it, dry it, and they were able to make enormously strong structures. 크레인과 콘크리트 덕분에 웸블리 경기장 같은 거대한 구조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아치형 구조입니다. 영국의 웸블리 경기장 공사에서 아치형 구조는 굉장히 커서 런던에서도 볼 수 있고 넓이가 44,000평방미터에 달하고 무게가 630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지붕을 떠받칠 수 있다고 합니다. We went through a lot of design options before we got to the arch. We had various towers and big beams and things, but we never felt any of them really
really spoke about the building like the arch does. And the arch came out of a design session we had in our office one Friday afternoon, and we hadn't been drinking, but it just seemed to be an instant answer to somehow representing what sport is in the 21st century. There's something triumphant about it. It worked very efficiently, it held up our roof, it was a good economic solution, and it just is perfect. 아치형 구조 역시 고대 로마에서 유래합니다. Romans are able to take these forms and they're able to load onto them, onto these vaults, enormous weight. And they're able to actually channel a lot of these weights away onto massive piers. But they still wanted their building to look Greek-like. And so in the exterior of it, they added what we call half columns. 고대 그리스인들은 건물의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웠지만 로마인들이 아치형 구조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럼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죠. 고대 로마의 기술자들은 지붕의 무게를 떠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을 세웠습니다. 여기를 지붕이라고 하고 여기에 20kg의 무게를 올려놓겠습니다. 이 구조는 안정감이 없고 흔들거리는데 조금만 밀어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아치형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코너에 이걸 붙였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까처럼 20kg의 짐을 올려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아치형 구조는 훨씬 더 튼튼하고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이렇게 튼튼한 아치형 구조 덕분에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아치형 구조는 반원형 덕분에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한 곳에 집중되는 하중을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치형 구조로 건설된 콜로세움은 건축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혁명적인 건축물이었죠. 아치형 구조 덕분에 콜로세움엔 출입구가 아주 많았고 하중을 지탱하는 아치형 구조의 놀라운 힘 덕분에 2층도 3층도 아닌 4층 건물에 관람석이 15층에 달하는 경기장 건설이 가능했고 건축 당시 유례가 없던 선진 건축 기술은 오늘날까지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nd the time in which the Colosseum was built was an age of the master architect. The emperors turned to geniuses. In Nero's time, it was Severus and Caelum. In Domitian's time, it was a man named Rabirius. And in the time of Vespasian and the Colosseum and Titus, we know it was a very great mind with a master plan and a master pre-planner, but we don't know his name. 고대 로마 원형 경기장이 완공될 즈음 경기장 안엔 다양한 편의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 세계 모든 경기장에서도 볼 수 있는 똑같은 시설이었죠. 오늘날 LA에 있는 콜로세움의 입장 방법은 2000년 전 고대 로마 시민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입장하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고 티켓을 보여주고 티켓은 종이 대신 도자기로 만들어 티켓을 받을 때마다 부러뜨렸습니다. 회전문을 지나 자기 자리로 가는 입구를 찾습니다. 어디 보자. 27번이니까 여기네. 일단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면 좌석이 사회 계층에 따라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황제나 원로원 의원들은 1층석에 앉았고 귀족들은 2층석에 앉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3층석에 앉았고 여자나 노예들의 경우엔 맨 꼭대기에 있는 나무로 만든 좌석에 비둘기들과 함께 앉았죠. 그러나 원형 경기장 안에 어디에 앉든 5만 5천 명의 모든 관중들은 아주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요즘은 서너 시간이면 족하겠지만
당시엔 하루 종일 혹은 밤늦게까지 볼거리가 계속됐죠. 여름엔 지중해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국의 햇빛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재건되는 웸블리 경기장은 자그마치 1000마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지붕으로 햇빛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나 이건 역시 고대 로마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은 세계 최초의 접이식 차양, 즉 벨라리움을 설치한 경기장이었습니다. The Colosseum in Rome really, in some ways, led the technological change that came about, and they could move their roof in using a fabric-type construction. Really, it was about shading the spectators in Rome rather than anything else. Our roof does a different function, but the same parallels exist in that we're able to move panels on the roof to achieve different conditions inside the growing area. 도대체 2000년 전의 건축 기술로 거대한 지붕을 어떻게 작동시켰을까요? 바로 이곳은 항구 도시 미세넘으로부터 온 최고의 엘리트 선원들이 묵던 곳입니다. 왜 선원들이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벨라리움에 있었죠. 벨라리움은 거대한 원형의 천막으로 꼭대기에 세워둔 나무 기둥에 매달아 선반에 고정시켜 두었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당시 사용되던 선반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In the upper part of the Colosseum, there's a massive vertical beam. It might have been of oak or pine, and these beams were placed all the way around the exterior of the thing, and they were geared to, tied to pulleys and ropes. 벨라리움은 요트에 달린 돛과 똑같은 원리로 작동됐습니다. 돛은 밧줄과 윈치, 도르래로 작동됩니다. 이 정도 돛은 저 혼자서도 충분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당시 벨라리움을 움직이려면 1000여 명의 선원들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때문에 최고의 엘리트 선원들이 묵을 숙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비데는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도비도스. 욕실 전문가 대림통상에 만든 프리미엄 비데 도비도스. 아무데나 앉지 말자. 내겐 대한민국도 세계도 1800제곱미터다. 난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 1등을 넘어 KB국민은행. 그리스 로마에서 이집트, 중국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고대 문화를 파헤쳐본다. 하이테크 고대 문명.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코린토스의 걸프만과 미노와 해를 연결했던 고대 철도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기록에 남아있는 600년 전의 로켓 자동차, 그리고 이집트의 아비도스 고분에 남아있는 헬리콥터 상형 문자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최첨단 운송수단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하이테크 고대 문명,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창 경기를 벌이는 선수들이나 구경하는 관중들이 열을 식히려면 햇빛을 차단하는 지붕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한창 더울 때 수분이 피부에 닿으면 수분이 증발할 때 우리 몸의 열기도 함께 가져가죠. 이것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콜로세움 곳곳에 향수탄 물을 뿌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땀에 흠뻑 젖은 로마 관중들을 시원하고 향기나게 해주는 좋은 아이디어였죠.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또 다른 장소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웸블리 경기장엔 2,500개 이상의 공중 화장실이 들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냉방장치나 식수대, 화장실 시설에서 물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Water is crucial to all civilized life, really, and stadiums no less than everything else, particularly where events go on a long time or in hot countries and things. You need to be able to provide drinking water. You also need, obviously, sanitation, which is perhaps more of an issue now than in times past. 콜로세움을 계획하던 시기에 로마인들보다 물 관리를 더 잘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등에 지고 나르는 동안 로마인들은 놀라운 수로 시스템을 완성했고 그 중에 일부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수로를 건설함으로써 흐르는 물을 공급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1세기 말경 로마는 총 길이 480km에 달하는 10개의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죠. 당시 공급되는 물의 18%는 황제가 쓰고 38%는 시민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44%는 공공시설에 이용됐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로마인들은 공공목욕탕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수로를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일로 여기지만 고대 로마 시대 정기적으로 공공목욕탕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로를 통해 흐르는 물은 아름다운 분수와 우물, 공공 화장실에도 공급됐습니다. 당시로선 매우 놀랍고 진귀한 시설이었고 물론 콜로세움도 마찬가지였죠. 콜로세움과 로마 시대 일부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대 기술자들은 언덕 위에 거대한 저수지를 건설한 뒤 나머지는 중력이 알아서 하게 했습니다. 수로의 각도를 조금씩만 낮춰주면 물은 저절로 콜로세움까지 흘러내렸죠. 저수지에서 흘러나와 이곳에 도착한 물은 100여 개에 달하는 식수대와 화장실, 그리고 콜로세움의 모든 층으로 공급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고대 시대 펌프도 없이 어떻게 50m 높이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당시엔 사이판이라고 하는 관이 있었는데요. 이 플라스틱 관을 로마의 물 공급체계라고 가정하면 여긴 언덕 꼭대기고 밑은 콜로세움, 여긴 콜로세움의 맨 위층이죠. 저수지의 물이 수로를 따라 언덕을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탄력을 받으면 콜로세움 꼭대기층에 있는 식수대까지 물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고대 로마인들은 펌프 없이도 물을 공급할 수 있었죠. 몇몇 역사학자들은 콜로세움에서 대규모 해전을 벌이는 모의 해전쇼를 연출하는데 물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경기장 바닥에 1.5m의 물을 채울 정도로 콜로세움의 수로가 넓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장 안에 물을 공급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물을 빼내는 것이었죠. 로마의 연중 강수량은 760mm가 넘기 때문에 배수 시설이 엉망이면 거대한 수영장으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콜로세움의 건축가들은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가운데로 집중하는 배수구를 건설해서 물이 콜로세움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했습니다. 로마의 건축가들은 실력 못지않게 운이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먼저 거대한 배수구를 파서 양옆에 콘크리트를 댄 뒤 연못의 물을 테베르강으로 빼냈습니다. 매우 힘든 작업이었지만 결국 콜로세움을 건설할 때 그 배수구가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지하 배수구 덕분에 토대가 높은 콜로세움은 2000년 넘게 물에 잠기지 않고 원형이 그대로 보존됐죠. 당시 콜로세움에 가면 언제나 스릴 넘치는 놀라운 볼거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콜로세움 관계자들은 관중들에게 풍부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했죠. 보는 즐거움과 함께 먹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팀의 홈구장인 펫코 경기장입니다. 다른 경기장에서처럼 이곳에서도 야구 경기에서부터 락 콘서트, 화려한 불꽃놀이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진행됩니다.
새로 재건축되는 웸블리 경기장도 마찬가지죠. This building is very much designed as a 7-day-a-week building. There will be functions, there'll be activity, there'll be restaurants open, there'll be banquets and conferences held in this building pretty well every day of the year. 오늘날 경기장은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스포츠 경기뿐만이 아니라 경기장 한복판의 거대한 무대에서 연극과 콘서트도 공연되죠. 관중들은 대개 무대에 집중하지만 전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뚜껑문, 엘리베이터, 무대 뒤의 드레스룸, 아래층 보관 장소까지 무대와 관련된 모든 기술은 로마의 콜로세움부터 시작됐습니다. One of the things about the Colosseum that I'm most fascinated with is its theatrical aspect. The Colosseum was a show. It wasn't just gladiator fights. It wasn't executions only. It was a full-scale spectacle. From morning to night. 2000년 전 고대 로마인들은 빅쇼에 대한 개념을 발명했습니다. 며칠씩 검투사와 야생동물, 모의해전 같은 공연이 계속됐고 콜로세움엔 정교한 무대, 거대한 기계장치, 다양한 소도구, 그리고 분장실까지 있었죠. 호화로운 볼거리가 가득한 로마의 콜로세움은 오늘날의 라스베가스였습니다. I think a Roman going into the Colosseum would be absolutely dumbfounded for the first time. They would have been dazzled both by the engineering and by the spectacle that they see. When I walk into the Colosseum, I am amazed at the engineering sophistication that went into this. And at the same time, I'm overwhelmed with a sense of horror. This is, after all, a monument to one of the most horrible things that has ever taken place in the history of man. 영화 글래디에이터는 비교적 정확하게 콜로세움에서 공연된 다양한 볼거리를 재현시켰습니다. 매일 아침 야생 동물들과 함께 가벼운 볼거리가 진행됐습니다.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와 호랑이, 곰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공격했고 때론 동물들이 노련한 사냥꾼들에게 쫓겨 살해되는 경우도 있었죠. Then you might turn into a circus. You might have circus acts with performing elephants. You might have women gladiators. You might have dwarfs. You might have two 75-year-old senators settling a grudge match. 콜로세움의 무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하이포지움이라 불리던 지하실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지하엔 작은 방과 보관실, 좁은 통로가 끝없이 펼쳐진 미로였습니다. 베스티알이라는 트레이너들은 이 통로를 통해서 야생 동물들을 우리까지 데려갔습니다. 우리에 갇혀있던 동물들은 손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뚜껑문을 통해 경기장 바닥으로 올라갔죠. 콜로세움은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비극이 공연될 때 대본에 누군가 죽는 장면이 있다면 보통 그 역할은 범죄자가 맡아 실제로 살해됐습니다. 우리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From under the ground, complete sets would emerge, and as these came up above the level of the substructures, they would open out. They would suddenly unfold before your eyes. So you might have a kind of mountainscape. You might have little buildings, little structures that you wanted to see. And then at the end, they can pull these whole things back down into the arena. 오후 서너 시쯤에 하이라이트인 검투사들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검투사의 탈의실인 로두스 마그누스입니다. 검투사들의 상당수가 여기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콜로세움으로 가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검투사들은 바로 이 아래에 있는 터널을 통해서 고개사나 연주자들과 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검투 경기는 일요일에 열리는 슈퍼볼 게임 같았고 검투사들은 슈퍼스타였죠. The way we idolize and almost deify our celebrity athletes would have been very familiar to an ancient Roman. Ancient Roman gladiators did endorsements. Ancient Roman gladiators also had fan clubs that would follow them around. There were groupies, women who would follow the gladiators around. These men were sex symbols the way celebrity athletes are today. 오늘날 현대 경기장은 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먹는 즐거움도 선사합니다.
핫도그와 음료수 없는 경기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고마워요. 로마인들 역시 콜로세움에서 먹는 즐거움을 만끽했죠. 그러나 고대인들이 먹던 음식은 분명 우리와 달랐습니다. 싱싱한 과일과 빵, 치즈가 주를 이루었는데 게럼이라고 하는 생선 소스를 곁들인 야채도 있었습니다. 뱀장어를 발효시켜 만든 소스라고 하는데요.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맛인데요. 이것이 식욕을 돋우지 못하면 오늘날의 핫도그와 맥주에 버금가는 생양파와 마늘로 향을 낸 죽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와인을 곁들여서 먹었죠. 하층민들도 걱정 없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살해된 동물 고기로 조금씩 나눠 먹으며 배를 채웠으니까요. 콜로세움에서도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투사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듣던 음악이었습니다. 검투사들은 오르간의 선율을 들으며 죽을 때까지 경기를 벌였습니다. 로마 콜로세움에도 오르간이 있었지만 고대 오르간은 공기가 아닌 물로 작동됐습니다. 어떻게 작동되는지 직접 보여드리죠. Meet Rodney Briscoe. And Rodney, I'm really excited about being here because I understand you're the first guy in 400 years to recreate an ancient water organ. Yes. That's amazing. Now, this one you were telling me is about a quarter of the size of the one that would have been in the Roman Colosseum. So we understand, right. yes, yes. Can we fire it up? Certainly. Okay. Oh boy, talk about making a splash. All right, lots of water. Originally, they would have had a river basically running through this, That's right, right, to supply it yeah. with water. You have a water pump. Now, explain to me how this thing works. Yes, the water enters at the top level and drains through to the tank at the bottom, sucking in air. Oh, I see. So we look down here. Yeah. Those air bubbles. All the bubbles are the air that's sucked in, that builds up air pressure. Yeah. To operate the pipe. Now, this wheel here is driving the drum that plays the various notes. Yeah. Would this be what we would have found in the Roman Colosseum organ? Yes, these self-playing? Self-playing organs were known pre-Roman times. And this music that we're hearing, I understand, is Renaissance. Yeah, this was an anonymous tune, folk tune of that period, yeah. But the sound we're hearing right now would have been the sound that we would have heard had we been in the Colosseum. I think so, yes. As far as we know, yes. Awesome. 오늘날에도 로마 콜로세움의 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끔찍한 죽음의 배경음악이 아니라 스포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간간히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관중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행사가 모두 끝난 뒤였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아무런 충돌도 없이 흥분한 관중들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5만 5천 명에 달하는 관중들을 경기장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을까요? 1989년 샌프란시스코 월드 시리즈의 첫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갑자기 진도팔의 강진이 일자 겁에 질린 5만 5천 명의 관중들이 한꺼번에 경기장 출구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경기장 출구는 대량 이동이 가능하게 설계됐고 모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죠. I think the San Francisco earthquake vindicated that the systems in place for exiting a stadium were adequate. 안전한 경기장을 건설하는 방법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모든 것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시작됐습니다. 군중 통제 개념을 도입한 것도 바로 로마인들이었죠. 검투 경기 티켓은 무료였기 때문에 콜로세움은 소리치기 좋아하고 갖가지 소동을 일으키는 5만 5천 명의 관중들로 항상 만원이었습니다. 콜로세움 안으로 관중들을 안전하게 입장시키는 것은 아주 쉬웠습니다. 콜로세움엔 입구만 77개가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많은 관중들을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게 퇴장시키는 일이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볼거리가 모두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출구 쪽으로 향하니까요.
what we do is a timed exit analysis to sort of say, well, the last person who leaves the last seat in the highest row, how long does that take him to get down to the concourse? And in this building, it'll be around about 12 minutes. 오늘날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건물 안에서 이동하고 건물 밖으로 나갈 때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통행량을 분석합니다. 쇼핑몰이나 유람선, 카지노, 박물관 또는 경기장을 설계하는 건축가들은 사람들의 통행량을 바탕으로 설계를 시작하죠. 건축 관련 법안 역시 통행량을 먼저 분석하라고 요구합니다. Everything is about safety. Everything is about you as a spectator enjoying your day and feeling safe. 2000년 전 사람들의 통행량을 연구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군중 통제 법안도 없었고 5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거대한 건물도 없었죠. 따라서 콜로세움의 건축가들은 모든 것들을 본능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콜로세움의 출입구와 통로가 완벽했기 때문에 5만 5천 명에 달하는 관중들이 경기를 즐기고 안전하게 빠져나가는데 15분도 안 걸렸다고 합니다. 아주 경이로운 기록이었죠. So it is pretty impressive that they managed to achieve the sort of exit times not dissimilar to what we're exiting our modern stadia with. Perhaps we're able to define it a little bit more clearly than they were able to, but the same net result. 지금까지 이 문제를 실제로 실험해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5만 5천 명의 관중들이 15분 만에 로마 콜로세움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최초로 실험해 보기로 했죠. 먼저 스텝스라는 소프트웨어에 고대 경기장의 중요한 통계치를 입력했습니다. 스텝스는 소방안전 전문가들이 건물 소개 시간을 확실히 알기 위해 개발한 것입니다. 컴퓨터로 만든 모형을 통해서 콜로세움의 모든 관중들이 자리를 떠나 어떻게 출구까지 이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스텝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역사학자들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t this time, we've determined that it will take at least 20 to 25 minutes. 콜로세움의 건축가들은 퇴장 시간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I think one of the first things would be to try to reduce the slopes of the stairs. The second thing I would have suggested would be to increase the width of the stairs because lots of little stairs help in many ways to break up the crowd. The last thing would be actually increasing the size of the openings from the stadia seating area to the interior of the Colosseum. 컴퓨터 모형을 보면 콜로세움은 상류층들이 먼저 퇴장하기 편하게 건설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이 앉는 좌석 근처의 출구 수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넓었습니다. 오늘날의 경기장은 어떨까요? 로마 콜로세움에서처럼 오늘날에도 부자들에게 특권을 줄까요? 비싼 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로마인들처럼 빨리 경기장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우린 펠코파크 경기장 건축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It doesn't matter whether you're sitting in an expensive seat close to the action or a cheap seat at the top deck. The speed at which you are able to exit is designed to be the same walking speed. Now, people in the lower deck probably get out of the park sooner than you do from the upper deck because you have farther to travel down the ramps and exit stairs from the upper deck.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경기장 건설이나 공연의 수준을 따져봐도 고대 로마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역사상 최초로 거대한 경기장을 건설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죠. 그러는 과정에서 고대 로마인들은 오늘날까지 널리 이용되는 많은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크레인이 없었다면 고층 건물의 건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콘크리트가 없다면 현대적인 스포츠 경기장의 건설도 불가능했겠죠. 콘크리트는 건물의 구조를 더욱 튼튼하게 연결해 주니까요. 로마인들이 발전시킨 아치형 구조는 여전히 전 세계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중요한 구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경기장 티켓에서부터 번호를 매긴 출입구, 좌석 배치 또한 고대 로마인들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뜨거운 햇빛 덕분에 세계 최초로 접이식 차양을 둔 경기장이 탄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경기장 곳곳에 있는 식수대와 화장실에 물을 공급한 것도 로마가 처음이었습니다. 현대의 어떤 경기장도 콜로세움의 극적인 효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스포츠 경기장에서 모의 해전을 공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 건축 기술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2000년이 지난 후 현대 그 어떤 경기장에서도 콜로세움보다 더 빠르게 5만 5천 명에 달하는 관중들을 퇴장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린 2000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겨우 로마의 웅장한 콜로세움 건축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길리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